폴클랑 딱 이것만 듣고 가. 이 멜로디 모르는 사람 없지? 영화, 광고, 게임에서 지겹도록 들었던 그 음악.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넨 아흐트 뮤직이야. 독일어로 작은 밤의 음악이란 뜻인데 귀족들이 파티할 때 즐겼던 파티 음악이지. 근데 이 곡은 왜 한 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을까? 여기엔 모차르트가 숨겨놓은 음악적 장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대화야. 이 곡은 바이올린 둘,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5개의 악기가 단순히 연주하는 게 아니라 마치 친구들이 서로 티카티카 수사를 떠는 것처럼 만들어졌거든. 이렇게 음악을 대화에 비유하는 건 아주 긴 역사가 있어. 18세기 독일의 작가 괴테가 현악 사중주를 4명의 이성적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같다고 표현했어. 제1바이올린이 신나게 이야기하면 나머지 악기들은 오 진짜 완전 대박 하면서 맛깔나게 추임새를 넣어주는 느낌이랄까? 이 곡은 악기들의 대화가 시작되는 첫인사가 아주 특별해. 시작 부분에 시원하게 솟구치는 멜로디 솔레솔시레 그냥 신나는 멜로디 같지만 마나임 로켓이라는 별명이 있어. 마나임 로켓이 뭐냐고? 18세기의 독일 마나임이란 곳에 거의 월드스타급으로 잘 나가던 오케스트라가 있었어. 그 팀의 리더였던 요한 스타미츠가 쓰던 작곡법인데 로켓 발사를 생각하면 딱이야. 솔, 레, 솔, 레 준비하고 있다가 솔, 레, 솔, 시, 레 낮은 음에서 높은 음까지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는 거. 이런 기법이 바로 마나임 로켓인 거지. 그 시절 음악은 대부분 바흐의 음악처럼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였거든. 관객들은 오늘도 경건하게 시작하겠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자, 주목! 지금부터 파티 시작이다? 사람들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과 짜릿함을 느꼈던 거야. 갑자기 자, 놀아보자 하고 끌고 가는 느낌이랄까? 마나임 로켓은 조용한 분위기를 단숨에 깨고 듣는 사람의 흥분 스위치를 탁 켜버리는 마법 같은 신호탄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밝은 곡이 사실은 모차르트 인생 최악의 시기에 만들어졌어. 1787년 비엔나에서의 모차르트는 프리랜서 음악가로 독립했지만 일거리는 부족했고 빚에 허덕이며 생활고로 아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 설상가상으로 그의 5월 평생 자신을 억압하면서도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아버지 레오폴드가 세상을 떠났어. 모차르트 아버지는 한마디로 영재교육의 끝판왕이었거든. 아들을 최고의 음악가로 키워낸 위대한 스승인 동시에 아들의 인생을 지고 흔드는 아주 무서운 존재였지. 모차르트에게 아버지는 평생 벗어나고 싶은 사람인 동시에 죽을 때까지 인정받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야.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모차르트가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 죽음은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위안이 됩니다. 이 편지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삶을 통달한 것 같지만 편지에 담긴 속마음은 따로 있어. 평생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 정말 장하다는 그 말, 그 한마디는 꼭 듣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이제는 영원히 사라졌구나 하는 엄청난 상실감이었지. 결국 이 말들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서 난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거는 체면과도 같았던 거야. 말과 글은 그의 생각을 숨길 수 있어도 모차르트의 진짜 마음은 그가 만들던 작품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입으로는 죽음은 위안이야. 난 괜찮아. 하며 태어난 척했지만 주인공이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오페라 중 하나인 돈지오반니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결국 끝내 받지 못한 아버지의 인정과 죽음, 지독한 가난,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을 자신이 만드는 오페라에 그대로 녹여냈던 거지.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증거야. 바로 이 지점에서 미스테리가 시작돼. 대체 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밝고 완벽한 곡을 썼을까? 모차르트 전기 작가 볼프강 힐데스 하이머는 가장 현실적인 추측을 하고 있어. 아무리 슬퍼도 먹고는 살아야지. 기록에 남아있진 않지만 귀족한테 몰래 돈을 받고 써준 거겠지 하는 추측이야. 당시 이런 파티 음악은 작곡가들에겐 쏠쏠한 부수입이었거든. 한마디로 슬픔은 슬픔이고 돈은 벌어야겠다는 거지. 음악학자 알프레드 아인슈타인은 이 곡을 천재 음악가의 장난기가 낳은 완벽한 곡이라고 추측하고 있어.
모차르트는 이 곡을 쓰기 직전에 일부러 음악적으로 아주 이상한 음악의 농담이란 곡을 작곡하고 즐거워했거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그림을 그린 화가가 갑자기 변덕이 생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버리는 것처럼 말이야. 장난을 쳤으니 이번엔 진짜 나의 완벽함을 보여주겠다는 예술가로서의 자신감의 표현인 거지. 또한 많은 음악가들이 추측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한 추모곡이라는 거야. 너무 슬플 때 오히려 더 밝게 웃는 사람들 있잖아. 가장 밝고 아름다운 멜로디 뒤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숨겨뒀던 거지. 어쩌면 모차르트도 이렇게 밝은 음악을 만들면서 스스로의 아픔을 치유했던 건 아닐까?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곡은 5개의 악장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4악장뿐이야. 악장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거지. 모차르트 본인이 뺀 건지 누가 찢어버린 건지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어.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이 곡은 원래 현악 5중주를 위한 곡인데 왜 우리에겐 피아노 버전이 더 익숙할까? 18세기에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려면 무조건 비싼 돈을 내고 공연장에 가야만 했어. 근데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잖아? 와, 저 음악 너무 좋은데? 집에서 맨날 듣고 싶다. 내가 연주해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폭발했던 거야.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피아노 편곡이야. 오케스트라의 거대한 사운드를 피아노 한 대에 압축해 놓은 거지. 당시 피아노는 내 방의 오케스트라와 같았어. 피아노 편곡은 단순히 베끼는 게 아니라 바흐 같은 대가들도 즐겨했던 멋진 2차적 창작물이고 명곡을 모두의 안방에 배달해주는 중요한 방법이었어. 어때? 그냥 밝고 듣기 좋은 배경음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 천재 음악가의 가장 어두운 순간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그리고 시대의 변화까지 담겨있는 곡이었지? 다음에 이 멜로디 듣게 된다면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봐. 아마 전혀 다른 음악으로 들릴 거야. 너에게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뮤직은 어떻게 들려?